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다가 네. 특이한 정보를 좀 접했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게 이름이 관절염이잖아요. 그렇죠. 염. 근데 이게 염증으로 인한 질환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인가요? 염인데. 네. 그런가요? 네, 관절염은 초기에는 좀 붓고 뻣뻣하고 아플 수가 있지만 오히려 점점점 심각해질수록 붓기도 가라앉고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리가 골국이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만 염증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도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염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네. 굉장히 좀 잘못된 병명이 아닌가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 단지 이제 최근에 아까 유전 얘기를 할 때 이게 염증성 물질들이 관여한다는 게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면서 그래도 관절염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전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아니라 이제 마모의 문제인 네. 거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 어떻게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었을까 싶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염증이 생기면 한번 관절염을 또 한번 의심해 볼 그렇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관절염을 의심해라. 저희가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짠. 움직일 때 무릎 주변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아, 열이 나는 것 같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무릎이 부어있는 것 부어있다. 같다. 세 번째.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혹시 관절염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 관절염에 대한 진단 기준은 갈수록 좀 넓게 잡자. 왜냐하면은 이제 그 좁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게 치료가 너무 이제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넓게 잡자라는 얘기가 있고 관절이 이렇게 마모가 되면서 서서히 달아나가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증상을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특히 노폐물이 쌓이면은 염증 물질들이 발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뻣뻣하게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중에 물이 차게 되는 게 굉장히 나쁩니다. 물 안에는 굉장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관절에서 나오는 물이나 노폐물을 많이 줄이고 관리를 할 것인가가 관절염 관리의 요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요 차트에 있는 이런 그 증상들이 나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실 때는 네. 꼭 한 번씩은 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 만한 그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릎 이게 관절이 조금씩 노화되는 거는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관절염을 또 유발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나이, 체중, 직업, 성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뭐 여지껏 들은 말씀에 의하면 나이랑 체중은 알겠어요. 근데 성별은 뭐 이렇게 특별히 진짜 성별에 따라서 다른가요? 예, 대한슬관절학회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40%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이 남성보다 대략 2.5배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선생님? 일단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골 밀도가 낮아져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골다공증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에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또 굽이 거의 없는 플랫슈즈 같은 걸 신으시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무릎에 안 좋게 됩니다. 네, 여성의 이제 호르몬 영향으로 여성들이 또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직업하고 맞아요. 관절염하고 또 있었어요. 어떻게 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많이 취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관절염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식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모두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직업의 경우에 관절염이 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이제 무릎 관절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요즘은 워낙 관리에 신경들을 쓰시기 때문에 뭐 무릎에 도움되다는 것도 드시고 또 좋다는 운동도 해보시는데 왜 나는 계속 이게 통증이 있고 안 좋아지지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쨍쨍 화창한 어느 오후.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 60세 나바른 씨. 최근 바른 씨는 무릎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뼈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무릎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 같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저밀도 식품들을 가지고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정보 프로그램에 푹 빠진 나바른 씨.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부터 건강 관련 정보에 민감해진 탓인데요. 잊지 않기 위해 메모지에 적어두고 집안 곳곳 눈에 띄는 곳마다 메모지를 붙입니다. 덕분에 여기저기 무릎 관절염을 비롯해 건강 정보가 적힌 종이들이 가득. 이제 운동을 할 시간. 깔끔한 성격 탓에 작은 먼지 한 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도움된다는 실내 자전거로 운동을 시작해 보려는데 아우, 왜 이렇게 높아? 아우. 안장이 높아 불편한 바른 씨. 아, 됐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동서남북을 누비던 젊은 날의 무릎을 기대하며 실내 자전거에 이어 스쿼트까지 1시간 넘게 운동에 몰입한 나바른 씨. 잠시 쉴 겸 물을 마시는데 아우, 설거지 해야 되겠네. 아우, 이놈의 설거지는 해도 끝이 없어. 나중에 해도 좋으련만 집안 더러운 꼴을 못 보는 성격 탓에 바로 설거지를 합니다. 순식간에 설거지를 해치웠는데 계단 운동을 해야 되겠네? 아이쿠,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군요. 아파트 계단으로 향하는 바른 씨.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면 무릎 주변 근육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꾸준히 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날씨도 좋겠다 바깥에서 파워워킹을 하며 마무리 운동까지 마친 바른 씨. 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와 수분 보충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씨가 운동을 마치면 꼭 챙겨 먹는 한 가지. 무릎 관절에 좋다는 멸치인데요. 간식 대신 건멸치를 먹을 정도로 무릎 관절에 최선을 다하는 바른 씨.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바닥에 쌓인 멸치 부스러기. 청결의 여왕 나바른 씨가 그냥 보고 있을 리 없죠. 걸레질로 완벽한 마무리까지. 아이고, 일어나자. 걸레를 들고 일어나던 그때 강렬한 무릎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데 나바른 씨가 급작스럽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자세들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자세가 바른 씨의 무릎 관절을 다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알아보시죠. 나바른 씨의 하루의 이제 일상을 저희가 이제 봤는데, 오늘은 이제 저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무릎에 좋은 거, 나쁜 행동, 이렇게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행동이 좋고 어떤 행동이 나쁜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몇 개 일단 짠. 마음에 지금 담아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김정남 씨 하나 고르실 거 있나요? 좋은 거, 나쁜 거, 뭐 아무거나? 저는 뭐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계단 오르기 내리기 이거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릎 나쁘다고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 이거는- 안 좋을 것 같다. 네네, 안 계단 좋을 오르내리기가 무릎에 안 좋을 것 같다. 저는요, 사실 파워워킹이랑 스쿼트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스쿼트도 안 좋을 것 예, 같다. 예. 스쿼트는 특히 안 좋을 것 같고. 파워워킹도? 또 안 좋을 것 이것도 같아요. 안 좋을 근데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자전거 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전거 타기는 안장을 좋은데. 놔두고 안정적으로. 요게 함정일 것 같아. 안장을 그래도. 낮추기? 일단 자전거는 괜찮아요. 낮추니까 네. 자세가 안정적일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는 그냥 엄지척으로. 네. 무릎 짚고 짚고 일어서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거는 일어서기. 저는 무릎 짚고 일어서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거든요. 이러는 서세요? 네? 아니, 태어나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저 상태에서 무릎 짚고 이렇게 일어나면 무릎에 더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안 일단 좋은 무리가 것 될 같아요. 것 안좋을 같다. 같고. 네, 요것도 근데 안 좋은 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네. 대학 들어갈 때. 너무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네. 다리 펴고 앉는 거는 왠지 편할 것 같아. 그거는 저거 되게 엄지척으로. 좋아요. 그쵸? 요건 휴식 시간일 것 네. 같아요. 요거는 탁자 위에 다리 펴고 얹기는 요거는 네. 엄지척. 오케이. 그러면 안 좋은 게 두 가지거든요. 무릎 짚고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안 좋은 게 4개고 지금 좋은 게 2개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 좋아. 자전거 자. 타기와 탁자 위에 다리 펴고 얹기. 요거만 좋고 나머지 4가지는 안 좋은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예. 김상준 예. 선생님. 네. 그럼 우선 제가 좋아요 선택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을 낮추고 자전거 타는 것은 무릎에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관절염 환자들은 안장을 높여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안장을 낮출수록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서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은 안장을 높여서 회전을 할 때 무릎 관절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안장을 높이는 게 무릎 관절에 좋다는 말씀이군요. 저희가 이거 반대로 생각을 했네요. 거꾸로 돌려야 되겠네요. 거꾸로 돌려서 요거는 네. 안장을 낮추는 건 나쁘다. 그리고 네. 탁자 위에 다리를 쭉 펴고 앉는 것은 무릎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X예요? 네, X입니다. X. 예, 발을 저렇게 걸치게 되면은 다리의 무게 때문에 무릎이 네.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다리가 과도하게 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설 때에도 다리에 너무 힘을 줘서 꼿꼿하게 서지 말고 10도 정도는 여유 있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탁자 위에 다리 펴고 얹기도 나쁜 자세인 걸로. 예. 네. 그럼 저희가 다 안 나머지 좋은 건데 어떡하죠? 다 안 좋게 됐는데 일단 뭐 예상으로 저희가 아까 4가지가 안 좋은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김진구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일단 무릎 짚고 일어서기. 네. 이거는 무릎에 안 좋은 행동이 맞습니다. 아까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네. 많이 앞으로 쭈그릴 때 앞무릎에는 체중이 10배 정도의 힘이 걸리고 네. 뒤에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네. 연골은 압박이 되고 앞무릎에는 압력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좀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옆에를 짚고 일어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리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체중의 3배 정도를 이겨내야 되고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그런 좋은 근력 강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도 진료실에서 하루 한 20층 정도 계단을 오르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내려갈 때 체중의 5배 정도의 힘이 걸리고 운동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절염을 앓는 환자분들은 실제로도 계단 내려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 삼아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르는 거 정도로. 네네. 예. 등산도 마찬가지인가요? 등산도 내리막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리가 요령을 잘 나중에 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워킹하고 스쿼트는 어떻게 되나요? 파워워킹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네. 학교종이 땡땡땡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력 강화를 하고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는 특히 아침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깜빡했네요. 그걸 잊어먹었어요. 빨리 돌려주세요. 좋은 걸로. 요거는 네. 좋은 운동인 걸로. 네, 씩씩하게 걸으시고. 계단 오르내리기는 옆으로. 옆으로, 네. 스쿼트는
네, 이거 좋을 것 스쿼트는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네.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를 못해서 무릎이 앞으로 나와서 체중이 걸리면 그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똑같은 분이 차렷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무릎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정확한 자세의 스쿼트는 아주 좋은 운동이고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를 할 거를 좀 권하고 있죠. 스쿼트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이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스쿼트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이제 올바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스쿼트라는 운동 자체가 골반 근육을 이용해서 무릎 관절에 체중을 전달하면서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과 뒤쪽에 있는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관절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먼저 나간다던가 허리 근육을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릎만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할 경우에는 특히 무릎에 오히려 안 좋은 운동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네, 무릎 건강에 이제 스쿼시 이제 좋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또 좋은 네. 스쿼트 동작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신 오늘 분들 댁에서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제가 시청자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남 씨도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같이 해보시는 게 무릎 좀 어떨까요? 풀어볼까요? 오늘 운동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오늘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주 합니다. 네네네. 네네.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스쿼트 그냥 이렇게 다리 11자로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릎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어깨 너비 1.5배 정도로 벌리시고요. 발가락 끝을 살짝 바깥으로 5도 정도 바깥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무릎에다가 대는데 ong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한번 허리를 숙여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시면 김정남 씨 같은 경우 어때요? 척추가 다 올바로 이렇게 펴져 있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무릎에다가 체중을 기대게 되니까 상체와 하체가 체중을 분산하는 자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떨리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상태에서 네, 그렇죠. 꼬리뼈를 누르듯이 그대로 한번 앉아볼게요. 그대로 앉으시고 네, 2초 정도 하나, 둘, 그리고 허리 가슴을 쭉 펴면서 다시 올려줍니다. 이때 시선은 반드시 앞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척추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앉았다가 하나, 둘, 좋아요. 후 내쉬면서 엉덩이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김정남 씨 계속 하실게요. 네? 네, 계속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무릎 관절에 부담 없이 허리와 골반 근육을 충분히 함께 이용하면서 허벅지 앞 근육, 뒷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집에서 네. 다 따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그리고 같고요. 지금 네. 김정남 씨 하다가 주저앉으셨는데 네, 네, 네. 이게 모든 근력 운동은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력에 맞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저앉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전 세 네. 번만 하면 되네요, 우리. 세 번만. 네, 그렇게 자주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김정남 씨가 네. 운동을 좀 해보셨는데, 네. 지금 여기 약간 떨릴 정도로 하셨잖아요. 그 요거를 좀 어떻게 또 풀어주는 그런 마사지 이거- 같은 것도. 그렇죠. 바로 풀어야 돼요, 네. 이거. 안 그러면 근육 좀. 배울 수 있을 것 김정준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좀 예, 그러면 제가 풀어볼 수 한번 있을까요? 마사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바로? 한번 네. 보시죠. 예. 바로? 네. 야. 자, 침대가 또 바로 나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운동을 댁에서 지금 해보신 분들도 네. 지금 보여드리는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마사지도 댁에서 좀 가족끼리 서로 해보시면 좋을 것 도와주면서 같습니다. 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네. 보고 하늘을 누워주시고 너무 멋지게 놓으신 거 아니에요? 마사지 하는데. 오른쪽 다리를 네네. 밖으로 내미시고 왼쪽 다리를 걷어 올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대퇴술계증후군이나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그동안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해서 발생하는 통증이 있을 때 이러한 슬개골, 무릎 뚜껑뼈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마사지입니다. 네. 우선 슬개골을 엄지손가락으로 슬개골의 바깥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슬개골의 내측을 잡아줍니다. 이것은 반대로 해도 괜찮고 이 방향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우선은 살살 움직여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혹시 아프신가요? 이럴 때? 이게 아픈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시원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이렇게 통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이 슬개골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그시 꾸준히 눌러줍니다. 10초간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다음에는 검지와 중지로 슬개골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그시 10초간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는 엄지와 검지 사이를 무릎의 아랫면에 이렇게 대고 네. 감싸쥐고 이 반대손으로는 위에 힘줄을 잡고 위로 지그시 밀어줍니다. 네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는 엄지와 검지로 무릎의 위쪽을 감싸듯이 쥐고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슬개골을 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러한 슬개골과 대퇴근 그리고 이러한 대퇴골 간의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어서 통증이 있을 때 많이 통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네. 좀 어떠신가요? 네, 제가 항상 왼쪽이 좀 많이 아파서 이 건드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민감했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조금 참으면서 했는데 아프지는 않고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시원하면서 네네네. 그 운동했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다음에는 이러한 그 대퇴부가 이제 아플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다치는 근육들은 햄스트링 근육이 있습니다. 한번 엎드려 보실까요? 네네네. 운동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부위잖아요. 예, 햄스트링 근육입니다.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햄스트링 부분을 최대한 이완을 시키고 펴줍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열고 이 햄스트링의 바깥쪽 아래에서부터 위로 지그시 우선은 눌러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 햄스트링이 올라가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들도록 쭉 밀어줍니다. 자, 반대 손으로 햄스트링의 이 내측 안쪽을 다시 똑같이 주먹으로 누르고 꾹 우선 눌러줍니다. 그러고 위로 쭉 따라서 올라가게 해줍니다. 와.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 햄스트링이 붙어 있는 그 방향, 근육의 방향대로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릎을 이렇게 90도로 구부립니다. 90도로 구부린 후에 전 완부로 팔의 부분으로 이렇게 꽉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고 대상자분에게 천천히 다리를 펴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제가 누를 테니까 이 다리를 천천히 펴보세요. 자, 세게 누릅니다. 예, 좀 어떠신가요? 여기를 뭐라 그러죠? 오금 있는 데가 오금. 네. 누르고 계시니까 펴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러한 햄스트링이 이러한 그 대퇴 이두근이 다쳤을 때 이러한 것들 스트레칭으로 근육이 뭉치거나 했을 때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근육이 뭉치거나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네. 다 보여주신 건가요? 예.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정남 씨 시원하시죠? 네, 어떠세요? 되게 시원한데 저는 집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혼자 살거든요. 해줄 사람이 없어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제 다리가 다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댁에서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네. 뭐 서로 이렇게 또 큰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무릎이 평소에 좀 안 좋다 싶으신 분들은 네. 특히나 따라 해주시면 많이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확 지나갔어요.